안녕하세요. 6월 17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격동의 한 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FOMC가 일정이 마무리가 지었음에도 유럽의 또는 스위스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올해 2022년은 열어둬야 할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자금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주식의 오랜 경험으로 입문을 하게 되면 적은 금리에 만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코인 또는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적금 또는 펀드로 인해서 주식으로 또는 코인으로 이렇게 자금의 이동을 많이 변화가 된 부분도 있지요. 어쨌건 불확실성은 저는 제거됐다라고 하고 현재는 일봉상에서 팔간 양봉이 나오는 모든 보조지표 상으로서도 과매도의 영역, 이제 서서히 조금 오늘 금요일, 월요일 다음 주 초 정도는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서 산업 곳곳에 적용이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조금씩 물론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안정화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IMF 그리고 9.11 테러 그리고 2008년 모기지의 리만 브로더스의 사태, 가장 격동의 큰 증시에서의 획을 긋는 그러한 시기도 모두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월도 함께 겪었었고요. 그러한 과정을 볼 적에 이러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러한 부분의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동안에 대단히 많이 자금이 풀렸었고요. 어느 정도 또 반환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시장이 풀린 자금줄을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 더 경제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HLB는 엘테라, HLB 테라퓨틱스가 이제 서서히 리드해 나갈 그러한 가능성. 어쨌건 다음 주 월요일 정도는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그러한 흐름, 현재 나스닥 선물은 강보합으로 움직이고요.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었죠. 잠시 새벽녘을 보면 다우존스는 2.42, 3만 선이 무너졌었죠.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4%에 1646포인트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점 대비 현재 34%, 5%, 즉 나스닥은 1500 최저 만선까지는 열려져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곳까지가 고점 대비 35% 이상의 하락. 그러나 현재 경제 구조로 본다라면 지나친 감이 있다. 따라서 그 나스닥이 그 정도의 포인트 1500포인트, 10,000포인트 정도 근방에서는 경기 부양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또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의 증시, 우리 증시는 안정으로 흘러갈 것이다. 다만 본격적인 수급의 움직임은 다음 7월 28일에 FOMC 금리 인상 결정의 기일이 지나면서 되고요. 그 기간, 그 동안까지는 하방 경직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도넬리가 하루 만에 침체 공부로부터 나스닥, 뉴욕 증시가 일제히 S&P 500 지수 3%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요.
현재 우리 시장 잠시 한번 살펴본다라면 코스피는 25.81 마이너스 1.0% 낙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RSI 모멘텀의 보조지표 과매도의 영역이고 이 정도에서 저는 하방 경직의 지수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역시 이 정도 800포인트, 791포인트, 800포인트 아래 정도는 충분히 우량주, 낙폭과대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그리고 올해 이제 HLB 같은 경우는 NDA 신청이라든지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매출권으로 충분히 공략할 시기는 도래한다. 공포가 기회의 시장으로 돌입을 합니다. 과거 수십 년 역대 100년의 증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요. 현재 HLB 테라퓨틱스가 리드해 가고 며칠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HLB 테라퓨틱스와 노터스를 비교하면서 시간이 단기간은 모르지만 조금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그 두 종목의 주가의 모습은 극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며칠 전에 제가 두 종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영상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했으면 쉬어야죠. HLB 테라퓨틱스 오른 부분이 그렇게 없었죠. 역대급의 거래량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6월 22일 그래서 20일 당일 하루이고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를 하네요. 며칠 전에는 HLB에서 1시간 동안에도 IR을 했었고요. 장소는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소로 한국 자벌드 1층 한울 강당에서 합니다. 저희 동네 바로 옆입니다. 걸어서 가더라도 10분 정도도 걸리지 않는 곳인데 대상자는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로 하고요. 실시 목적은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방법은 공개 투자자의 미팅,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회사 소개 그리고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했고요. 오늘 새벽녘에 유럽 증시의 그러한 상황을 잠시 증시를 바라보는 큰 그림으로 넓게 바라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의 공포, 경기 침체, 불황이라고 그러죠. 멈추어져 있는 상황, 경기가 공포에 추락을 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 16일 현지 시간 중앙은행에 잇따른 금리 인상 속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유럽 증시는 추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가 3.31%가 추락을 했고요. 프랑스 파리 증시 CAC 40이 2.39%가 하락을 했고 런던 증시 FTSE 100이 3.14%가 내리게 됐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최근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라고 AFP 통신이 전했고요.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5차례 연속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이날 15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결정을 내려서 시장을 놀라게 했고 우리는 이러한 이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5차례 연속 인상 13년 만에 최고치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경제 구석구석에 퍼져가면서 안정세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이 이제 공포감의 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스위스은행 역시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결정했으니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15년 만에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리겠습니까? 끝자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오래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스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25%로 0.5%포인트 올렸고요. 전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75%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데 이어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잇따라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 증시는 금리 인상이 바로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피우나라고 하는 CD은행의 애널리스트는 AFP 통신에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물가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나서면서 유럽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 속에 하락을 했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은 예상된 것이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무방비 상태의 투자자들을 가격하는 쇼크로 작용했다라고 유럽의 증시가 일제히 하락의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미니, S&P 500이라든지 현재 강보합으로 이렇게 하방 경직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볼 수가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35원이 오른 128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달러가 조금 약세로 보여지고요. 금값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옮겨가면서 상승의 모습을 하겠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114달러로 122달러에서 배럴당 6달러가 가격 조정이 된 셈이고요. 오늘 모습이 전부 다 아침 오전부터 정오를 지나면서 전부 다 양봉의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캔들의 양봉 캔들이라는 말이고요. 양봉의 주가는 SCM 생명과학의 2.9%대 그리고 엘테라가 5%대의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현재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의 모습이고요. RSI 모멘텀 보조지표 그리고 슬로우 스토캐스틱 이러한 보조지표 상으로도 모두 다 과매도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서서히 바닥의 끝은 보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HLB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엘테라는 8만주 프로그램 매도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상승하고 HLB 보겠습니다. 72,000주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HLB 생명과 보합으로 되어져 있네요. 현재 15만 주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터스 여전히 프로그램 관여하지 않네요. 샀다 팔았다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으면서 현재 14%의 하락. 이제 21선의 일봉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등, 즉 쌍봉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모멘텀 보조지표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이동평균선으로 생명선 21선이 오기 때문에 멈출 것이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노터스는 우리는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다면 저가라고 한다면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승한다든지 이런 때로 우리는 늘 구경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시장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본다라면 오늘 거래소에서 외국인만 대략 5천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열심히 개인과 기관 투자가는 순매수로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내고 있는 형국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마이너스 10.33, 1.29%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개인들이 시장을 장악한 모습이죠. 대략 1,000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조 9,763억 원의 고객예탁금 그러면서 신용잔고가 대단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4,450억 원이 줄어들면서 20조 3,725억 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어려운 맞점이 끝나셨네요. 1시가 지나면서 힘내시기를 바라시고 끝은 오고 있다. 다시 한번 분봉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33,850원인데요. 34,000원 이하 정도라면 이제 37,000원에서는 멈출 것 같은 분위기, 즉 FOMC 일정이 열리기 직전이었었고 그 과정에서 끝나면서 멈출까로 했는데 이렇게 유럽의 증시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이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도에선 긍정적인 모습으로 관망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로 옮겨가도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봅니다.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 끝은 어둠은 밝음으로 도래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현재 외국인 삼성전자가요 50% 마이 50%를 하회할 오늘 공산이 큽니다. 오늘 또 개파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 잠시 현재 시가총액 355주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현재 보유가 30억 주가 하회한 모습이고요. 그리고서 지분 보유율은 50.09%. 오늘 장 마감에 50%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아마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이런 이야기가 종종 또 언급이 되겠죠. 그럴 때가 바로 끝이다라고 하는 것. 삼성전자 현재 프로그램 매수매도가 358만 주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치면서 외국인 보유가 50%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오후 건강 유지하시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식구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